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최코치입니다. 오늘은 가슴하고 어깨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가슴하고 어깨 운동 하기 전에는 목 운동을 하거든요. 목 운동. 네. 목 운동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등 뒤에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눕게 되면 뒤에 몸을 이렇게 딱 붙여 보시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너무 무게가 무겁게 되면 목이 이렇게 들리거나 아니면 목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턱을 이렇게 당겨지게 되는데, 그때 턱을 이렇게 당기면 허리가 이렇게 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뽑고 나오시면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서 얘를 뻗을 때 보면 팔이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팔은 옆에서 보면 무조건 이렇게 반원을 그리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제가 팔을 이렇게 뻗으면은 그냥 뻗는 것 같지만은 아래에서 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허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면 팔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계속대로 운동을 잘 하려면은 이 목에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가슴 운동을 할 때도 협응 패턴으로 목이 사용되는 건 맞지만 목이 주인공이 되는 각도에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목은 주인공으로 트레이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구를 이용해서 목 운동을 할 겁니다. 저번 영상에 이제 제가 프로밴드로 목 운동을 하는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에 목 운동 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10,000원짜리 정도 하나 사서 들고 다니면서 가슴 운동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로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가슴 운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보통 5kg로 하고요. 테이프가 있는 쪽이 이마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원판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유지해 주시고,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이시냐면 여기 뒤통수죠. 뒤통수 위치를 인지하시고, 뒤통수가 처음에는 움직인다기보다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목 뒤 이 뒤통수를 움직이는데 귀가 평행을 유지할 만큼, 그래서 뒤통수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요. 그래서 원판은 최대한 흔들림 없이 유지해 주신다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움직이실 때는 여기 뒤통수를 기준으로 목이 꺾이지 않게 움직이시고 내려오시고,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실 때는 이렇게 앉아서 팔꿈치는 허벅지에 고정시키고 목은 여기 뒷목 쪽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럼 걔를 기준으로 목이 이렇게 기울지 않게. 목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범위가 좀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인클라인, 해머 인클라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 인클라인, 슈퍼 인클라인 이런 식으로 팔이 위로 점점 올라가는 궤적을 사용하는데, 인클라인은 쉽게 말해서 팔이 얼마나 위로 가냐에 따라서 그 인클라인이냐 뭐 슈퍼 인클라인이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플랫으로 시작해서 인클라인, 그 다음에 슈퍼 인클라인 각도로 갔다가 디클라인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팔을 이렇게 뻗어 보시면은 팔이 수평쯤에서부터 어깨 개입이 확 늘어나요. 근데 디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깨 개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클라인 머신트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보면 벤치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립도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립에 따라서 우리가 팔의 각도가 무조건 정해지게 되는데, 디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서 벤치 각도대로 그대로 기울어 보시면, 제가 아까 허리 신장 말 그대로 몸이 뒤로 이렇게 기우게 되면 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구 구조에 의해서 어깨 개입이 줄어들고 팔이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것 뿐입니다. 머신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기구 구조에 의해서 머신의 궤적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기구 구조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맞추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목 운동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얘를 밀면 얘도 저를 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목이 앞으로 빠지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편에서 누가 저를 민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엄청난 애기가 와서 저를 밀면 제가 뭐 끄떡하지도 않겠죠. 근데 한 초등학생, 중학생이 와서 저를 민다고 생각하면 제가 뒤로 밀려가기 싫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오면서 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뒤로 밀리지 않으려는 힘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 무게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기울어지지 않은 힘을 사용하겠죠. 그 과정에서 목도 이렇게 개입된다는 건데, 얘를 하실 때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뒤로 밀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협력근인 삼두의 장력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잡을 때는, 얘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어깨 관절이고, 얘를 실제로 펴는 거는 삼두인데, 이런 해머 스트렝스 머신 특징을 보시면 팔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내 몸보다 많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삼두에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얘의 무게는 멈춰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멈춰있는 무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굴러가는 돌은 굴리면 훨씬 쉽죠. 근데 멈춰있는 돌을 처음에 굴리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관성이거든요. 관성. 그래서 이 삼두가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위치를 넘어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뻗으신 상태에서 내 팔꿈치 위치를 파악하신 다음에, 제가 손바닥을 뻗어 있고 반대편에서 상대방이 내 손바닥을 지속적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밀고 있는데 원판에서 팔이 접히되 가시다 보면은 팔꿈치가 내 몸보다 이렇게 뒤로 가려고 하는 위치가 옵니다. 뒤로. 그때 밀어주시는 거예요. 미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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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게요. 힘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일부러 숙이시려고 안 하셔도 되고, 힘들면 자연스럽게 숙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하실 때 이 흉추 신전을 한다고 이렇게 뒤로 기울여시면 팔이 얘는 이렇게 위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한테 밀리거나 아니면 내가 초기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일부러 흉추 신전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 버리게 되거든요. 흉추 신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푸시업 할 때 흉추 신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가슴 운동할 때 흉추 신전이라고, 체스트업이라고 흉추 신전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허리를 젖히는 거거든요. 이 흉추 신전이라는 의미가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제가 얘를 밀면 얘도 똑같은 힘으로 저를 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뒤로 밀리지 않게 버티는 것이 흉추 신전이지 일부러 이렇게 젖힐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인클라인 운동이 된다기보다는 팔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디클라인에 가까운 궤적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근육이라는 거는 중간 길이에서 가장 큰 힘을 내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이 삼두가 많이 늘어나게 돼버리면 삼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상체를 안정화하는 기능은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코어인데 뭐 여러 가지 근육도 다 개입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대흉근하고 강배근입니다. 강배근. 그래서 삼두가 힘을 못 쓰게 되면 대흉근이랑 강배근이 상체 안정화에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흉근하고 강배근이 개입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걔들이 개입하는 이유는 원래 해야 되는 애들이, 즉 삼두가 해야 되는 애들이 힘을 안 하니까 걔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분할 훈련을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함인데, 이 피로도를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얘를 하실 때는 상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손을 뻗고 있으면은 초등학생이 저를 미는 거, 고등학생,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그 말은 이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를 미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고 설상가상 처음에 범위가 많이 나온다고 한들 반복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이 몸을 에너지를 쓸 때는 ATP라는 걸 쓰거든요. 이 ATP라는 애는 호흡 패턴,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호흡 패턴이 바뀌잖아요. 이 호흡 패턴에 따라서 뭐 지방산을 많이 쓰냐, 포도당을 많이 쓰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포도당을 많이 쓰면 쓸수록 힘을 점점 오래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범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힘드니까 고개 숙여지죠. 범위도 줄고. 얘를 하실 때는 이 손목 각도가 중요한데, 뭐 손목 각도를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시면 주먹에서 이렇게 감각이 좀 바뀌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뻗고 나신 다음에 몸을 기울여 보시면 주먹의 각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주먹의 각도는 제가 아까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깨가 내려가는 것처럼 주먹의 각도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밀고 나시고 처음 그 주먹 각도, 처음에 주먹 각도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밀고 나면 무게에 따라서 압박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 정도 압박감을 처음에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양쪽의 압박감을 유지하려고 하시면은 양쪽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란 게 얘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왼쪽 오른쪽 힘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한쪽이 먼저 지치면은 한쪽이 범위가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면 더 빨리 줄어드는 쪽에 맞춰서 스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중간 정도 반복을 하는 날이라서 20개 정도로 하고 있고, 무게가 올라가도 20개 정도. 네, 고반복을 할 때는 제가 50개, 60개 정도를 할 때도 있거든요. 네, 무게는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그 반복 횟수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가 나름 미는 작용 반작용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운동 중에 몸무게가 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무게 상대방만 더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가동 범위가 되게 많이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줄어드는 것도 개수를 세서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개수를 맞춰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슈퍼 인클라인 해볼 건데, 슈퍼 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이 이렇게 많이 위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의자 설정은 의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몸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팔이 올라가는 범위가 내려갈 거고, 내리면 내릴수록 내 머리 위보다 내 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내 머리 위만큼 팔이 올라가는 범위가 커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는 173이고 7번 정도에 놔두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앉은 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세트는 제가 운동을 기존에 할 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게 훈련을 하시는 거를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속도를 일부러 천천히 한다기보다는, 일부러 천천히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 처음에 빠르게 밀고 장력이 유지되는 구간하고 이 각도를 체크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속도의 패턴에 맞춰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빨리 할 거거든요. 빨리를 하게 되면은 이 운동을 하실 때 펌핑이, 빨리 하게 되면 펌핑이 무조건 잘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펌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에너지를 쓰면은 ATP라는 애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ATP를 쓸 때 대사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젖산, 피로부산, 뭐 수소이온 이런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게 펌핑입니다, 펌핑. 근데 속도가 일정하고 장력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제가 각자가 해야 될 일을 1인분씩 하고, 만약에 가슴 운동에서 삼두가 장력을 쓰는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다른 대흉근이나 광배근도 상체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데 걔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공급이 부족해지냐면 산소 공급이 불규칙해져요. 근데 ATP라는 애를 쓸 때 대사 스트레스가 누적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대사 스트레스가 누적될 때 생기는 것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젖산이라는 애는 이런 주인공이 되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효율이 되게 좋아지게 돼요. 얘가 좋아지게 되면 뭘 하냐면 젖산을 다시 에너지로 재활용 합니다. 근데 이러려면 뭐가 공급이 잘 돼야 되냐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펌핑이 잘 되는 게 운동의 꼭 척도는 아닙니다. 에너지를 다시 재활용을 못해서 피로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들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몸이라는 거는 SA성의 원리를 가져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고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은 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중량 훈련은 제가 다소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고중량 저반복 운동만 하게 되면 고반복 운동이 힘들어져요. 사람의 신체라는 거는 어떤 자극,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뛰시는 분들 역도하기 어렵고, 역도하시는 분들 마라톤처럼 뛰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것도 근비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빠르게 하는 훈련도 하는데, 왜 이제 설명드리냐면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을 수행한 뒤에 제 영상을 보고 좀 오래 따라 하셨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도 종목당 한 종목 정도는 넣으셔서 하시면은 또 다른 장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립에 의해서 상한 각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미시고 난 다음에 몸을 기울여 보시면은 주먹 각도가 바뀐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도 유지하시고
범위 체크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점점 속도를 붙이실 거예요. 그 잘 스윙하셨던 분들이라면 팔이 원래 자연스럽게 멈추는 이 장력이 유지하는 범위에서 멈출 겁니다. 여기서 점점 속도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이란 탄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한 방법도 대사 스트레스를 누적시켜서 근비대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특이성의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만 하게 되면, 얘들을 하게 되면 초반에 되게 효과를 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사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크고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런닝머신으로 비유하면은 러닝머신에서 속도가 적절하면 걷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의해서 결국에는 속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패턴이 아예 바뀐다는 건데, 이런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대사 스트레스는 많이 누적되는데, 문제는 수면이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게 되면 몸이 부어요. 몸이 붓고 체중이 좀 잘 올라갑니다. 특히 비시즌에. 그러면 좀 커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패턴을 계속 하게 되면, 제가 특이성의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특이성의 원리 때문에 천천히 하기도 어려워지고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도 할 수 있고 빨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대사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에너지를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패턴이 포도당의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돼요. 문제는 보디빌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포도당을 줄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포도당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런 패턴만 누적시킨 분들은 무게를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훈련의 강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 근육이라는 거는 훈련의 강도가 유지돼서 이 mTOR라는 신호가 충분히 자극을 못 주게 되면 근육은 그냥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얘만 해서는 안 된다. 단 이런 것들이 섞이면은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하다. 이런 방법을 전 종목 해가지고 회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구상에 로니 콜먼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주 다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계가 먼저 발달하고 그 뒤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하게 되는데, 제일 느리게 발달한 거는 건인대거든요. 건인대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시니까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속을 이용하는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운동의 방식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다쳐요. 좀 괜찮아지면 다치고 괜찮아지면 다치고. 자, 해보겠습니다. 우와. 25? 자,
자, 세 번째는 디클라인입니다. 디클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시트는 직각에 가까운데 팔이 이렇게 내려가는 뭐 뉴텍 체스트 프레스나 뭐 파나타 이런 프레스나 그런 애들도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궤적 의자 각도 자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기울이면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그래서 각도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런 디클라인 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도 미시고 나서 얘가 나를 민다고 생각해서 몸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 몸통 유지하고, 손목 각도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왼쪽 오른쪽 체크하면서 이 손의 감각을 유지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속도는 아까 처음 속도처럼 얘를 유지하고 일부러 빠르지 않게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팩대 플라이 해보겠습니다. 팩대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팔이 이렇게 접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삼두가 협력근으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 팔이 이렇게 내려가죠. 발꿈치가.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내가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만큼 이 무게는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뒤로 가지 않게끔 잘 버티시는 게 중요하고, 몸의 범위가 유지되는 얘를 처음에 이렇게 미시고 나신 다음에 양쪽 손목의 각도랑 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압이 풀리지 않게끔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어깨 넘어가서 사이드 레터 레이즈 해볼 건데, 얘도 이제 프레스 아니라 어깨 관절 얘만 움직이는 움직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딱 잡고 시작 포지션을 딱 잡으면 팔이 위치가, 장력이 걸리는 위치가 딱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깨의 장력은 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를 잡고 나서 어깨의 장력이 유지되는 각도를 유지되는 데까지 올리시는 건데, 제가 얘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아마 시합장 가보신 분들은 어깨 펌핑 할 때 내 팔을 누가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많이 누르게 되면 내가 얘를 올리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반복을 할수록 점점 올리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포트를 할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작용 반작용해서 힘든 걸 해줘야 되는데, 얘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우리가 일반적이게 생각하는 거는 한 이까지는 가야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깨가 움직이는 범위가 여기는 장력이 풀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측면 삼각근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게 올라갈수록 이 범위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많이 누르니까요. 그리고 얘를 더 올리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맨손을 가서 일정 부분 수평 이상 각도가 지나가면 주먹이 내 입보다, 내 코랑 인중 사이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요, 어깨 관절 각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근육의 개입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유지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얘를 잡으시고, 마찬가지 손목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은 손목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얘를 처음 벌리시고 손목 각도 유지되는 범위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게 맞습니까? 예. 이제 무게를 좀 달아서 해볼 건데, 얘가 무거워도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는 범위가 크셔야 되는데, 얘를 올릴 때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움직여서, 얘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죠. 얘를 움직여서 얘를 올리게 되면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몸을 이용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꽂고 나시고 몸이 고정되는 범위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 숄더 프레스 해보겠습니다. 이 해머 스트렝스 머신들 보시면 보통 이렇게 그립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뭐 크기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우리가 그냥 공중에 사선 일자 궤적하고 사선 궤적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팔꿈치 각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팔꿈치 각도를 잘 보시면은 사선 궤적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팔이 내 앞에 오게 됩니다. 팔꿈치가.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시면은 우리가 엄지손가락 이쪽 손바닥이 높고 여기 새끼손가락이 손바닥이 낮은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받치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선 궤적이 해박적으로 가장 잘 받쳐지는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머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아까로 치면은 인클라인, 슈퍼 인클라인, 그래서 어깨를 많이 쓰는, 가슴도 쓰지만 어깨를 많이 쓰는 애들을 가까웠다면, 얘들은 팔의 위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서 어깨를 많이 쓰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도 밀어볼까? 위에서 나를 누르기 때문에 손목 각도를 처음에 손에 앞각이랑 손목 각도를 인지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 각도가 바뀌지 않게 유지하신 다음에 이어가시면 되겠죠. 특히 왼쪽 오른쪽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치는 곳이 말을 못하겠네. 먼저 지치는 곳이 생기면은 거기에 맞춰서 범위를 자연스럽게 줄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슴, 어깨 운동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가슴하고 어깨 운동 하실 때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가속을 이용한 트레이닝은 반드시 제 전에 영상들을 보시고 충분히 수행하신 다음에 하셔야 가속을 붙여도 장력이 존재하는 범위에서 멈추게 되니까요. 충분히 안정적인 패턴을 익히고 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기존의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